자, 2차 방정식의 근의 판별 쪽이에요. 2차 방정식의 근을 판정하는 거에는 크게 보면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거입니다. 이제 내용 정리해 보면 첫 번째 근 판별, 근의 판별. 근의 판별 중에 근 판별식 D 기억해요? D라고 보통 말하고요. 판별식 D는 어떤 근의 판단을 하는 거를 판별식 D였어? 어떤 판단을 해? 판별식 D를 가지고는 실근인지 허근인지 실근인데 서로 같은 두 실근인지 이걸 판단해 주는 거였지. 그래서 판별식 D는 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판별식 D였고 4분의 D인 짝수 판별식에서는 B'의 제곱 마이너스 AC라는 식이 우리의 판별식이었다. 그래서 판별식 D가 0보다 크다일 때가 있었죠? 이 상황 우리는 뭐라 불렀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상황이었지. 서로 다른 두 실근. 판별식 D가 0인 경우를 서로 같은 두 실근을 갖는다라고 말했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은 음수인 경우에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 상황이었죠. 이게 근의 판별 첫 번째 내용이에요. 이거를 가지고 실근인지 허근인지를 판정하는 판정. 됐어? 근데 지금부터 배울 판별은 두 번째 근의 판정인데 얘는 양근과 음근에 대한 판정을 할 거야. 양수근인지 음수근인지. 그럼 양근과 음근에 대한 판정을 할 건데 양근과 음근은 이미 실수야? 실수지. 왜? 양근이 뭔데? 양수인 근. 음근은? 음수인 근. 양근 또는 음수의 양음은 뭘 의미하는 거야? 수직선상이 나타냈을 때 0보다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수를 양수라고 하고, 그러면 양근은 양수인 근이잖아. 말 그대로. 음근은 음수인 근. 즉 얘는 실수이기 때문에 양음을 판정할 수 있었던 거야. 수직선의 원점보다 오른쪽에 있는지 왼쪽에 있는지 판정이 가능했으니까. 이해가지? 그럼 얘는 기본적으로 다 어느 범위에서만 판정하는 거냐면 실근 범위에서만 판정하는 상황을 만들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세부적인 상황에 물론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로, 근데 이거 정리 안 해도 되니? 가장 대표적인 예로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라는 상황이 있어. 당연히 2차 방정식이니까 두 근이 있을 거고요. 근데 걔가 모두 양수인 상황을 만족하려면 다음과 같은 상황을 만족하면 돼. 첫 번째,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될까 얘는? 크면은 무슨 근인데? 실근이지. 서로 다른. 그럼 D가 0이면 안 돼? 판별식 D가 0이면 안 돼? 판별식 D가 0이어도 되지. 왜? 판별식 D가 0인 것을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하지 한 개의 근은 아닌 거라. 얘도 두 개인 거야. 이해했어? 네, 봐봐. 두 근이 모두 모이기만 하면 돼. 양수이기만 하면 돼. 서로 같은 두 근이 양수여도 괜찮잖아. 이 멘트만 보자면. 판별식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도 돼. 또 두 근이 모두 양수야. 그럼 양수랑 양수를 더해봐. 뭐 나오냐? 양수랑 양수랑 넣으면 무조건 양수 아니야? 알파풀 베타는 어떻게 구해? 2차 방정식에서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근과계수 한계로 알파분 베타를 구할 수 있지. 얘가 당연히 마이너스 a분의 b일 거고 얘가 0보다 크면 돼. 양수 더하기 양수니까. 됐어? 근데 두 근이 모두 양수라면 알파 베타 두 근의 곱도 물론 얘는 a분의 c라는 근과계수 한계로 구하겠지만 얘도 당연히 양수 곱하기 양수니까 0보다 크다가 나오면 이 대전제 요 세 가지를 모두 동시에 만족한다면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판정할 수 있는 거야. 이해? 그럼 얘보다 조금 디테일한 판정이지. 얘는 뭐만 판정했어? 실근인지 허근인만 판정했다면 얘는 양근인지 음근인지 양수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를 판정하는 거니까. 됐어? 근데 여기에는 지금 내가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판별t가 0보다 크거나 같다도 준 거야. 왜? 같은 중근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멘트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다면 서로 다른 두 양의 근을 갖는다면 판별t가 뭐여야 돼? 0보다 크다만 되는 거야. 서로 다른이기 때문에. 같음을 포함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그럼 얘는 판별t가 0보다 크고 알파 베타 양수, 알파 베타 양수이다를 판정하면 되는 거야. 이 멘트에서는. 이해가죠? 자, 두 번째로 갑시다. 그렇다면 두 번째.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수도 있잖아. 그럼 얘도 세 가지로 나눠서 판정해 볼 건데 이거를 두 근이 모두 음수를 내면 첫 번째 뭐 만족해야 될까? 판별t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죠. 음수로 해서 작은 거 아니지. 얘는 음수니 어쨌든 실수잖아. 두 번째 알파 베타 쉽게 생각해봐. 음수 더하기 음수는 음수잖아. 당연히 두 개가 모두 다 음의 근이어야 되니까 0보다 작을 거고 음수 곱하기 음수는 당연히 0보다 크겠지. 마마 곱했으니 양수다. 여기도 마찬가지.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음수라는 멘트가 들어간다면 판별t는 0보다 크단만 돼요. 됐죠? 자, 이제 세 번째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두 근의 부호가 다른 상황이야.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하나가 양근이면 하나는 음근인 상황을 말하지. 그럼 얘도 판별t가 어때야 돼? 0보다 크기만 해야 되지. 같으면 안 돼. 중근이면 하나가 양수면 또 다른 것도 양수잖아. 그럼 안 되지. 판별t는 당연히 0보다 크기만 해야 되는 거야, 얘는. 근데 그게 큰 의미를 갖느냐. 근데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 얘는. 왜 그러냐면 봐봐. 하나는 양수가 하나는 음수야. 두 근을 더해봐봐. 양수일까 음수일까? 모르잖아. 막 양근이 3이고 음근이 마이너스 2라면 두 개 더하면 1인 양수인 거고 음근이 마 3이고 양근이 2이면 두 근 더하면 마이너스 1이지. 그러면 당연히 합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알아? 몰라? 몰라.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변하는 거는 당연히 안 되겠지. 근데 양수랑 음수랑 곱하면 무조건 무슨 수야? 음수지.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가 두 근의 곱이 음수이기만 하면 돼. 즉 a분의 c가 음수이기만 하면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어. 근데 아까 전에 판별t는 왜 판정하지 않아도 될까에 대한 설명을 할게.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돼. 왜 안 해도 되냐면 잘 생각해봐. 만약 근이 허근을 가져. 허근? 실근이 아니란 얘기야. 그러니까 나는 판별t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니까 실근인 거 확인하기에 판별t가 0보다 크다를 확인하는 거잖아. 근데 만약 허근을 갖는다고 쳐볼게. a 플러스 bi라는 근을 가져. 그럼 얘 켤레근은 뭘 가질까? 개수가 다 실수일 때 a마 bi를 켤레근을 갖겠지. 그럼 얘를 알파라는 근이라고 생각하고 얘 베타라는 근이라고 생각해봐. 여기서는 알파 베타가 음수면 되는데 얘 허근을 가질 때 실제로 곱해보는 거야. 알파 베타 곱해봐. 뭐 나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야.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나올 수밖에 없어. 예?
그러면 허근을 가질 때는 두 군의 곱이 뭐가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0보다 작다가 나오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허근일 때는 두 군의 곱이 항상 0보다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판별식 D를 판정할 필요 없이 두 군의 곱이 그냥 0보다 작다만 만족하다면 당연히 실근을 갖고 두 군의 부호는 다르다라는 걸 판정할 수 있고 끝나는 거야. 이해해? 자, 근데 두 군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것 자체는 또 다른 세부적인 내용들을 갖고 있어. 두 군의 부호가 다르다의 세부적인 판정 내용이야. 자, 두 군의 부호가 다르긴 다른데 세부적으로 이런 애가 있을 수 있잖아. 두 군의 부호는 다른데 뭔 말이야? 두 군의 부호가 다른데 절대값의 크기가 같은 거야. 두 군의 부호는 다른데 절대값의 크기는 같은 거야. 그럼 판정할 게 하나가 더 늘어나. 뭘 판정해야 될까? 뭐 이렇게 표현해 볼게. 얘는 두 군의 부호가 다르고 그 절대값은 같다인 경우야. 그럼 예를 들면 한근이 알파야. 다른 한근은 뭐라고 해야 될까? 한근이 알파야. 다른 한근은? 두 근의 부호가 달라. 마알파. 그치? 그럼 두 근을 더하면 뭐가 나와? 0이 나오겠지. 0. 그쵸? 이 경우에는 당연히 알파, 베타는 당연히 0보다 어때야 되는데? 작아야 되고 추가적으로 알파 뿔 베타가 0이라는 사실을 당연히 판정해 봐야 되는 거야. 두 군의 부호가 다르고 그 절대값이 같기 때문에 더하면 당연히 0이겠다. 오케이? 이런 조건일 때는. 뭐 그 세부적인 조건에 두 부호가 다른데 또 이런 조건이 있을 수 있어.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양근이 크다인 경우도 있겠지. 또는 양근의 절대값이 있을 거고 음근의 절대값이 있을 거야. 근데 굳이 음근의 절대값 쪽이 크다라는 조건이 붙었어. 즉 이런 거야. 양근이 3이면 음근이 마이너스 2 이런 거란 얘기야. 이거는. 얘는 양근이 2인데 음근이 마3 같은 걸 얘기하는 거야. 원점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야. 이해했어? 근데 얘도 양근과 음근은 우선 갖는 거니까 알파 곱하기 베타는 당연히 음수여야 된다는 당연한 거지 얘는. 그치? 근데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보다 더 크다는 얘기는 두 개를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니? 생각해보면 돼. 3이고 얘가 마이야. 3하고 마이 더하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그치? 양근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요거를 만족하면 양근의 절대값이 음근의 절대값보다 크다라는 것까지 판정할 수 있는 거야. 이번에 음근의 절대값이 커. 당연히 알파 베타는 음수인데 두 개의 합은 음수가 나오면 되겠죠. 음근의 절대값이 더 크니까. 요런 것까지 더 세부적으로 판정을 하면 2차 방정의 실근의 부호를 쉽게 판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여기까지가 선생님이 말하는 일반적인 근판별 1과 근판별 2를 의미해. 선생님 보통 근판별 1은 판별식 D를 이용해서 실근, 허근 판정하는 거 근판별 1. 두 번째가 판별식 D와 두 근의 합인 알파 뿔 베타와 두 근의 곱인 알파 베타를 이용한 근판별 2, 양근, 음근 판정하기를 근판별 2라고 부르고, 근데 나중에 부등식 파트 가면 근판별 3라고 해가지고 특정 값보다 큰지 작은지에 대한 판정을 배워. 그게 2차 방정의 근의 판별의 최종적인 내용이고 거기까지 배워야지 근의 판별은 다 배웠다고 볼 수 있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는 두 번째 것까지 배운 거야.